오늘은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불러오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신용평가 모델로 청년들에게 따뜻한 금융을 제공해주는 기업을 모실 텐데요. 엄 대표님, 이번 기업도 상당히 독특한데 어떤 평가 기준을 평가하시고 있나요? 우리는 아무래도 대한평가의 어떤 신용평가 모델을 또 개발하고 또 발굴하셔서 실질적으로 이제 확장하는 개념에서 정말 그 사회적인 가치를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얼마나 우리가 재무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재무적인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깔고 가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기존의 그 금융기관들의 어떤 역설이라 그럴까요? 금융기관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그런 서민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기업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금융 모델을 설계하였고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크레파스 솔루션의 김민정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년이나 금융 소외층을 포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을 받고 계시고요. 또 여러 핀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띄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신한카드 지정 대리인으로 선정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금융회사의 그 핵심 업무를 그 핀테크 기업이 그 직접 일에 수행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지정 대리인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크레파스 솔루션이란 대한신용평가회사가 신한카드와 함께 크레파스 솔루션 어떤 회사입니까? 예, 저희 크레파스 솔루션은 청년들한테 더 좋은 금융기회를 연결하기 위해서 신용평가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금융의 플랫폼 같은 형태의 P2P 플랫폼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더 좋은 신용평가 방법, 그리고 다차원의 신용평가 방법을 만들고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인데 아주 착한 서비스이잖아요. 그런데 창업하시게 된 구체적인 배경, 또 문제 정의 어디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저희는 원래 그 신용 등급을 국내에 도입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한참 해나가는 과정에서 신용 등급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사실 금융생활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래되면서 제도로 정착이 되다 보니까요. 여기 사각지대가 생기고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신용 등급은 금융 정보를 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금융 정보가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믿어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세분화할 수 있다면 청년에게도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러면 그중에 저금리 금융 같은 경우에는 청년에게 생산 자금으로 쓰일 수 있고 자기개발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이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개발하신 빅데이터 기반의 대한 신용평가 모델은 기존 모델과 어떤 차별화 방식으로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건가요? 그 모바일이 확산되고 정보통신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되고 SNS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그 금융의 거래 기록만을 남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디지털 풋프린트를 남기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마치 따라다닌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디지털 행동 패턴에 대한 것을 분석하면요, 얼마나 더 안정성 있고 얼마나 더 이 사람이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패턴화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는데,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기법을 가지고 이것을 모형화해내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그 신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적인 행동 패턴 등을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또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인지를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을 위한 P2P 대출 서비스도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성과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 올해 초부터 이 부분은 사실 하기 시작했고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합니다. 5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천만 원 정도 대출했고, 네, 연체는 한 건도 없었고요. 그 청년들은 주로 어떤 청년들이었느냐면 본인들이 그 임용고시에 이제 합격했는데 본인이 임용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당장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 그 단기 생활비가 필요한 예비 교사도 있었고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해외 연수 기회가 있는데
본인 부담금 한 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데 생활비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꿈에 이제 투자해달라라고 해서 등록을 했고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그 전통적인 신용평가 방법과 저희 대안신용평가 방법을 융합해서 그 중에 이제 청년들을 선별해내서 이 부분을 이제 P2P 플랫폼에 등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대한 신용평가 모델에 있어서 또 다른 기술적인 경쟁력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 은행에서 거절당한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이런 어떤 연체율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회를 이제 넓히는 영역을 이제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회사들을 좀 찾아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렌도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핀테크 기업인데요. 세계 최초로 대안신용평가 기법을 이제 상용화시키고 이 부분으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로 지정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하고 저희하고 같이 국내 조인트 벤처를 세워서 렌도 코리아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기술을 내재화하고 이 기술을 좀 더 금융사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서비스화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평가 모형은 국내에서만 이제 아이디어성으로 시작된 이런 모형이 아니라 전 세계 한 2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사용이 됐고 검증이 됐고 굉장히 많은 이제 금융사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연체를 줄이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검증이 된 이런 부분이라서 합작 법인을 통해서 글로벌 R&D의 결과를 국내에 빨리 도입하고 국내에서 또 만들어진 솔루션을 해외에 빨리 장착해보고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를 넘어선 또 다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의미가 있는 서비스이지만 엄연히 사업인 만큼 수익성도 중요하잖아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금융사들이 본인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데 대안신용평가를 적용해서 조금 더 금리를 낮추거나 조금 더 많이 승인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으실 때 저희 쪽 플랫폼을 통해서 산출한 그런 정보 값들을 이제 가져가셔서 최종 의사결정에 이렇게 반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해외에 보면 사실 우리나라보다 금융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좀 발전이 덜 된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 정보통신과 소셜미디어 등이 발달하면서 사실 기존의 과거 금융정보에 있는 그런 신용등급의 커버리지는 낮지만 모바일 폰을 다 가지고 다니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인구 분포가 굉장히 많은, 비율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몽골 같은 그런 나라들이 저희가 주로 주목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대안신용평가 모델이 쓰일 수 있는 국내 시장 규모도 궁금하고요. 또 청년 등의 금융 수요자, 또 돈을 투자할 공급자를 더 늘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도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개 설명해 주시죠. 중신용자들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쓰는 영역들이 규모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연간 한 400억에서 450억 정도의 정보 수요가 있는 이제 시장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C와 B2B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더 원하시는 가치, 보통 그분들이 원하는 가치는 경제적으로는 뭐 좀 안정성 있는 투자여야 하는 거지만 거기에 더 원하시는 다른 부분들이 좀 더 참여감을 느낄 수 있고 사회에 좋은 이익을 임팩트를 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싶어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의 봉제공장 같은 이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중국에서 이제 소위 통으로 이렇게 다 가져가시면서 봉제 공장의 산업 자체가 좀 많이 위축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가 창신동에서 쉐어 팩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창의력이 있는 디자이너들이 근데 경험은 없는 디자이너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럼 디자인 결과를 주변에 있는 봉제 공장에 있는 마스터급에 있는 어른들이 실제 제품화하는 과정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공유 오피스를 만들면서 지역 전체의 부가가치를 이제 올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이걸 또 만드는데 한 200~300만 원, 뭐 조금 더 많이 그런 정도의 그 자금들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자금을 저희가 이제 연계하고 공급하는 그런 일들로 하면서 확장을 하기도 하고요. B2B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세미나나 아니면 관심 있는 금융사들이 있으세요. 그럼 금융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용들을 설명드리기도 하고 테스트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 금융업계하고 협업이나 제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업계와의 어떤 협업 현황이 어떻게 되시고 네. 그리고 또 이를 통해 새로운 상품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신지. 사실 국내 A카드사하고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사실 해서 사실 여러 가지 그 좋은 모델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원래 예전 같은 기준이라면 그 금융거래 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카드도 발급이 거절되고 카드론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었고 그 사람들이 기존에 일반 심사를 했던 카드 고객들에 비해서 전혀 리스크가 높지 않다는 것을 다 증명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니치 마켓을 발견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신한카드와 함께 그 저희 지정 대리인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금융회사는 원래 그 본연의 업무를 외부에 외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심사 평가해서 대출을 승인하는 것은 그렇게 외주를 못하는 업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핀테크 기술을 그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야 하고, 근데 그렇게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핀테크 기술은 초기에는 검증이 좀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사하고 핀테크 기업이 힘을 모아서 검증을 하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허용해 주시는 제도가 그 지정 대리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한카드와 함께 이 지정 대리인 이 사업을 하면서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국의 그 나라에 있는 현지인들은 원래 금융 정보가 없었고 우리나라에 있던 분들은 현지에 파견돼 나가면 국내 금융 정보가 같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보가 없는 분들이 현지에서 금융을 좀 더 유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 심사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제 대행하고 향후에는 해외 다른 나라나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고객들 뭐 그런 쪽들로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신용평가 해외 시장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엄 대표님 이제 그 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네. 투자 라운드 어떤 라운드로 오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의 좀 자금을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규모의 어떤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드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리즈 A 단계에 일단은 준비가 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네. 기업의 최종 가치 얼마입니까? 기업 가치는 뭐 핀테크 기업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시리즈 A 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청년들을 위한 금융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좀 더 저변이 확대되기 위한 어떤 그 초기 자금으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요.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한 밸류에이션 한 50억 프리밸류로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를 더 100억, 200억까지 더 시리즈 B 단계로 준비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실 그 이런 솔루션 사업은 신용평가 솔루션 사업은 좀 오래 했지만 그 스타트업은 이제 막 2년 차 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씀들에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 금융 플랫폼이고 많은 분들이 사용할수록 사회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신뢰를 좀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했던 부분들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소셜벤처를 지향하는데 많은 분들이 소셜벤처라고 하면은 돈 버는 것을 하기 어려운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만 저희는 경제적인 효율성만이 추구할 가치가 아니고 그거 외에도 효과성이라든지 아니면 확산과 포용이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나가야 되고 당연히 지속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술도 더 탁월해야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수익도 계속해서 창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목적을 같이 해야 되는 좀 더 이제 힘든 벤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요. 그 선한 의도에 대한 부분하고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이분법은 아니라는 그런 것들을 좀 증명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면서도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례를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오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